규제로 신음하던 꺼진 불씨 다시 살아난다. 수원, 창원, 김포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가장 화려하게 부활한 지역 수원. 그러면서 수원이 계속 뛸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수원은 분양이 많다. 그러니까 작년에 왜 수용성 하면서 용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수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조를 했냐, 언론에서. 220 대책 뭐 혜택 받는다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공급이 폭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 폭탄이 입주가 아니고 분양 폭탄이었죠. 그래서 분양 폭탄일 때 언론이 왜 저렇게 띄우느냐, 지금 인천 보시면 알 수 있죠. 뭐예요? 언론은 건설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하도 저런 난리 쳐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 넘쳐나겠죠. 언론중재법 한대니까 지금 반대 기사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순기능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특정 지역이 입주 물량, 호재 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뜨겁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불이 붙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요분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요즘 와서 계속 오른다. 근데 지금 신축이 엄청나게 들어올 동네인데 구축을 사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진행하면은 저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지금 요런 말로 바꾸고 있다. 기대감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구축이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 약간 다른 말 하더니 요즘에는 전문가랑 작가들 하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키 맞추기, 장기적 우상향.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사라. 똑같이 하고 있더라. 2030 수도권에서 27만 채 샀는데 어딜 제일 많이 샀냐? 수원. 자, 수원은 다른 지역이랑 포지션이 약간 다른 게, 다른 지역들은 주로 뭐가 뛰었어요? 외곽 지역들은 1억 미만 갭투기가 많이 뛰었죠. 그런데 수원은 서울에서 멀진 않죠. 수도권 지하철이 연결될 정도로. 그렇다면은 뭐예요? 여기는 실수요 혹은 실수요를 노린 수요들이 많이 샀다. 매매 거래량, 거래 비율 늘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량은 감소 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을 뿐이에요. 오히려 40, 50대가 늘었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다. 2030 묶어서 마케팅 하는데 20이랑 30도 세대가 다르고 똑같이 묶어가지고 이들은 지금 이러고 있다.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죠. 안 달라게. 맨날 벼락거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 말에 넘어가면 벼락 빗거지 되는 거죠. 2030이 어디 있어요, 돈이. 30도 없어요, 이제. 지금 집값에선. 수원도 못 사요. 영통 아파트 평균가가 서울 10개구 집값 넘었다. 그러니까 저런 말들에 자꾸 넘어가서 올려놓은 거죠. 아니, 서울 비싸서 2030이 밀려난다. 그런데 서울보다 비싸다. 이 뭔 개소리야! 그만큼 거품이라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교통호재. 교통호재가 들어오는 거랑 교통이 이미 깔려있는 거랑 어디가 더 좋죠? 답은 뻔하다. 그런데 마치 인덕원이 마레프 넘어선다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 띄우고만 있는 거죠. 교통호재 들어오니까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죠. 전세 역시 요때 좀 더 뛰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분위기고. 외지인들도 막 들어와서 사느냐. 4월 그리고 계속 감소 중이죠. 지금 계속 부추겨서 법인들 열심히 팔고 있는 거다. 아직도 남은 법인들 있죠. 이때 못 판 사람들. 이때 못 판 사람들 계속 부추겨서 지금 이때 팔고 있는 거다. 수요가 줄고 있는데 왜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게 맨날 매물 감소 때문이다. 매물 잠금 때문이다.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이따 봅시다. 매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매 거래량 역시도 꾸준히 감소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5월에 잠깐 늘어난 것은 물론 기존 거래도 있고 급매물이 안 나왔지만 이때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차명 거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늘 6월, 12월, 6월 원래 이렇게 뜨는데 약속의 6월에 망했고 7월 거의 끝나가는데 7월에 주담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런데 막상 거래량은 늘지 않더라. 무슨 소리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주담대가 늘어난 거죠. 막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다 보니까 무리하게 주담대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혔으면은 앞으로 거래가 더럽게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더럽게 안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그나마 조금 7월에 많이 늘었다 하는 데가 영통구 정도죠. 딴 데 더 올랐으니까 이제 또 다시 키 맞추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겠죠. 근데 계속 쌓인 거죠, 지금 거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은 요때 많이 해놓고서 띄우고 있으면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 중이다. 전세도? 전세가가 띄워가지고 띄운다고 하고 있는데 전세가 지금 추세 어때요? 올라가다가 멈춘 이유는 뭐예요?
고점 찍었다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변동될 일 없죠. 고점 찍고서 꺾이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게 언제였어요? 2019년에 금리 인하 태세로 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죠. 이제는 인상만 남았는데. 다른 단지들 봅시다. 요때부터 항상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이만큼이 거품이란 거예요. 거의 2배 이상 낀 거죠. 여기 뭐 그 3배 가까이 꼈는데. 그런데도 더 오른다. 아니 오랜 기간 동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게 거품이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그러니까 저 추세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거래량은 줄는데 신고가는 찍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또 뭐 수원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때 산 사람들 이제 팔고 빠지려는 포지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전에 사놓고서 요때 못 판 사람들 이제 다시 또 뛰어가지고 팔려고 빠지고 있는 거고, 또 집값 뛰어가지고 분양가 뛰어서 비싸게 분양하려는 의도다. 전세 어때요 근데? 따라가는 거? 요거 두 건 거래 이렇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임대차법 때문에 폭등한다더니 멈췄죠? 다 이런 상황이죠. 거품 끼고 급격히 끼고 전세가는 지금 벌써 먼저 선반영돼서 나오고 있고. 근데 실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를 거다 해서 비싸게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모든 게 막혀가고 가고 있죠. 투기 수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떨어진다는 건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갭이 벌어지면은 수익률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9천에 지금 전세가 있고 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3억 5천에 있다. 근데 얘는 1년 뒤에 보니까 올랐다고 칩시다. 저 인간들 말들처럼. 그러면은 1억 2천까지 올랐고 얘는 1년 뒤에. 그리고 얘는 한 6억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1억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른 거냐? 근데 여기는 갭 투기하게 되면 투자금이 1000이죠. 투기할 때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200%가 나오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1억 5천이니까 수익률은 66.7%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은 갭투기 수요들이 여기로 몰려요? 여기로 몰려요? 보통 여기로 몰리죠. 양도세나 뭐 취득세나 이런 거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갭이 커진다는 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건 역전세 위험도 있다는 거고, 갭은 더 벌어지는데 전세가가 유지가 되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갭이 더 벌어질 텐데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저기에 투기가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지금 의아한 상황이죠. 뭘로 띄우고 있었냐? 보니까 이달말 입주하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세 매물로 등록이 돼 있더라. 전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띄우기. 실수로 층을 잘못 입력했다. 이거 다 핑계죠 솔직히. 그 다음에 전세 매물에 눈이 가서 알아봤더니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이거 와서 보세요 하는 거는 90% 정도는 허위 매물이고, 이것도 일종의 허위 매물이죠. 10% 정도는 사진과 다르죠. 허위 매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다. 지금 어디에요? 어디인지 안 나왔죠? 근데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수원시 유명한 데죠. 엄청 많이 투기 띄우고 했던데. 그러면서 허위 매물 잔뜩 띄워놓고, 예전에 뭐 노원구 분석할 때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거래가 4억인데 5억짜리 매물을 내놓으면 얘가 나가냐. 그런데 허위 매물을 6억짜리를 여러 개를 띄워놓는다. 그러면은 얘보다 얘의 눈이 가게 되죠. 여기 그때 실거래는 4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억 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저렴한 매물 나왔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따내는 게 중개사들의 수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 허위 매물 자체가 호가 매물이었다, 그렇다면은 시세 조작으로 잡아 쳐 넣어야 되죠. 저런 거 걸리면은 벌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합시다. 공인중개사 박탈 이후 영구 금지. 공인중개사가 시세 조작하는 것만큼 쓰레기 짓거리가 없죠. 잠깐 문 닫으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피해 보겠습니까? 업계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지. 물론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 집주인이 싸게 내놓으니까 이웃들이 허위 매물 신고하더라. 호가 허위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담합해서 허위 매물 신고해서 매물 내린다. 이런 지역의 특성이 뭐예요? 투기 수요들이 잔뜩 들어갔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격 띄워서 팔고 빠지려는 거다. 팔고 빠지려고 전난리 치고 있는데 저거를 비싸게 사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저게 무슨 12억 5천이에요. 인덕원 뭐 이런 데에 비하면 들띄웠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거기는 미친 개거품이고 여기는 개거품이죠. 용도 변경했죠. 병원 부지 아파트 추진하고 있다. 개발 호재가 사라지고 이 재단 자체가 땅 장사한 거죠. 저러면서 가격 띄우면은 땅값도 비싸진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 쳐 올리고 있는 동안에 병원 들어온다고 해서 막 가격 띄우고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뭐 GTX급 호재 하면서 개발 호재는 사라지고 공급은 늘어나네요.
물론 쟤네는 처벌 받아야 되고 저거는. 그리고 저것도 집값 떨어질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오른다는 이유는 뭐죠? 호재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저런 특혜 논란해가지고 쟤네는 때려잡는데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자, 분양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죠. 그건 작년이 미친 분양이니까. 그렇다면은 작년에 분양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언제 들어가요? 2, 3년 후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2, 3년 후에 공급 폭탄이라는 건 지금부터 1, 2년 후에 공급 폭탄이 나온다는 건데, 입주도 올해 9,300, 내년에 10,000, 지금 뭐 5,700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확정이 안 나서 그런 거지 확정되면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은 폭탄이다. 그런데 왜 올라요? 매물도 보면 어때요? 자, 권성구 보면은 8월 기점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통구 8월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죠. 8달구 8월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죠. 장안구 8월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가격 뛰었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털고 빠지려는 거다. 결론, 일단 공급 부족 아니죠. 교통호재 아까 이야기했지만 호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통 호재만 가지고 띄우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냐. 서울보다 비싸죠. 서울 10개 구보다. 그 다음에 매물이 적어요? 매물 늘어나고 있죠. 근데 왜 가격은 계속 올리느냐. 지들이 여태까지 말했던 올라야 하는 이유 중에서 충족하는 거 없는데 띄우고 있다.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털고 빠지라는 것이다. 낚이면 세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